십- 네, 그 화장품 인허가, 뭐 건강식품, 뭐 식품, 뭐 의료기기 인허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베트남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뭐 뷰티 유튜버나 뭐 연예인들 아니면 뭐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 뭐 언론 기사 등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화장품 뭐 런칭쇼라던가 홍보 행사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2년 반 만에 한국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왔는데요. 오기 전에도 이제 하노이에 굉장히 큰 클럽을 빌려서 화장품 홍보 행사를 좀 하고 왔고요. 이번에 이제 협회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좋은 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는 이제 간단히 이제 끝마치고요. 아마 베트남 화장품 민허가에 대해서 네이버나 그런 데를 보시면 자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선 제가 베트남에서 한 3천여 개 이상을 등록을 해봤을 때 좀 불필요한 내용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수출업체라고 하면 이제 베트남에 수출하기 전에 이제 한국 브랜드사 이제나 유통사에서 이제 준비할 사항이고요. 어, CFS 같은 경우에는 자유판매 증명서라고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을 하고 계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될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성분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증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메일로 엑셀 형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뒤에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하려는 제품의 뭐 효능이나 효과를 뭐 베트남어로 한두 줄만 있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백 크림이라고 하면 뭐 미백 뭐에 도움을 준다라던가 뭐 주름 개선에 뭐 도움을 준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쓰시면 되는데요. 베트남어로 만약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뭐 한글로 주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현지 대행사나 뭐 그쪽에서 번역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솔직히 한국에서 수출을 할 때 이 네 가지 이외에는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제조업 증명서라든가 뭐 분석 증명서 뭐 그런 거를 또 공증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혀 필요가 없고요. 더군다나 그 샘플을 3개에서 4개를 또 현지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2014년도부터 화장품을 등록을 했는데 한 번도 샘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천 개 넘게를 했으니까 만약에 샘플만 받았어도 뭐 만 개가 훨씬 넘게 받았을 텐데 저도 화장품 사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절대 샘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검색하시면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뭐 베트남의 화장품을 인증을 한다고 하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인허가를 받으면 뭐 그 유통하는 현지 유통사가 독점이 되는 경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던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수출 업체,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하시는 분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류를 주지 않는 이상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서류를 주기만 하면 베트남의 유통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다 수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독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독점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랑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독점적인 부분이 인허가를 받아도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허가를 할 때 최대 5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뭐 위임장에 5년 정도를 하시면 뭐 넉넉하게 좀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이후로는 필요가 없고요. 뭐 CFS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외교부 인증, 베트남 대사관 인증 필요하고요. LOA 같은 경우에는 그 공증을 한 다음에 CFS와 똑같이 그 한국의 인증과 베트남 대사관 인증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성분표나 효능 효과는 그냥 이메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협회에서 발행을 하고요. 이제 제조사별로 발급을 합니다. 이제 뭐
한 브랜드에서도 한 군데 제조사에서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색조 같은 경우에도 뭐 팩트를 잘하는 곳 아니면은 뭐 립스틱을 잘한다든가 기초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팩을 뭐 이쪽에서 맡기고 뭐 다른 데도 맡기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조사별로 이제 발급을 해야 되고요. 뭐 당연히 이제 베트남으로 수출국을 해야 되는데 뭐 예전에 뭐 태국 거를 뭐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서 다시 이제 재발급을 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발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품명을 기입할 때 보통 이제 제품명이라던가 타입 호수만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브랜드명이 맨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명, 다음에 제품명, 그리고 뭐 호수라던가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철자가 오류가 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수출을 할 때 베트남 세관 쪽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럴 때 단상자에 있는 이름과 이제 CF상의 이름이 틀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세관에 이제 제품이 묶여 있거나 다시 한국으로 반송 처리되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많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가장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또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제가 빨리 말을 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뭐 양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CFS를 먼저 대한화장협회에서 받고 그거를 토대로 위임장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토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일 위에 이제 브랜드사 이름 또 제조 회사 이름과 그리고 현지 수입 회사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네, 뭐 점 하나만 잘못 찍거나 뭐 철자 하나만 틀려도 이제 다른 제품 취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대표자 이제 맨 밑에 서명이나 인감 날인이 필요한데 보통 서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는 파란색 볼펜을 많이 써요. 그래서 파란색 볼펜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인감 날인 뭐 그런 것도 해주시면 뭐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위임장 양식이 필요하시면 네, 저희한테 이제 요청드리면 그거를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위임장에 관련된 더 이제 내용인데 이제 뭐 검색을 뭐 네이버나 그런 데에서도 코트라나 자료해 보시면 뭐 내용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유 양식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화장품 회사 정보, 이제 브랜드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조 회사, 이제 어디에서 제조를 했는지 그런 공장이나 그런 회사 정보가 들어가고요. 수입 회사 정보가 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위임의 범위라던가 또 제품 목록 또 그런 기간이라던가 그런 위임 대상자의 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고요. 우선은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제품명이 이제 있는데요. 그게 이제 1, 2, 3, 4, 5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뭐 1, 2 제품은 뭐 A라는 제조사에서 했고 3, 4, 5가 또 뭐 B라는 회사가 했다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CFS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별로 하는데 위임장은 이런 식으로 제조회사를 다 묶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기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의 이제 그람 수가 이제 좀 틀린 게 있잖아요. 뭐 100ml도 있을 거고, 뭐 50ml도 있을 거고, 30ml도 있는데 제품 이름만 같다면 그람 수에 상관없이 인허가는 하나만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색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편법으로 립 제품들 이제 예를 들어서 립스틱이나 뭐 틴트류, 뭐 입술에 바르는 것들은 제품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베트남에 인허가 받을 때 뭐 색상이 뭐 10가지인데 제품은 이름 그러니까 브랜드나 제품명은 하나인데 뭐 이게 1호부터 만약에 뭐 최대 뭐 20호까지 색상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20개를 등록하자고 하면 비용 발생이 크잖아요. 근데 그런 입술 제품,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 가지로 묶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보통 베트남 보건부에서도 립제품을 묶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이제 간간이 뭐 마스카라도 뭐 두색 색상이 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제품들이 묶어서 제출을 했을 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담당 심사관에 따라서 이제 까다로운 사람이면은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술 제품 제외하고 묶는 거는 별로 저희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묶어서 입술 제품 제외하고 묶어서 진행을 해서 통과가 된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시 반려돼서 이거는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렇게 진행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인 도장 같은 부분에서 하나 웬만하면 다 써주시는 게 좋고요. 간혹 이제 도장만 찍고 이제 직접 사인을 안 한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대신 해드린 경우도 있는데 기왕이면 서류는 한국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이제 성분표 같은 경우에는 공증이 전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영문으로 이제 엑셀 파일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뭐 사인이나 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엑셀 파일 형식으로 하냐면요. 이게 이제 PDF나 그런 거로 보낼 시 이제 베트남에 등록을 할 때 이 제품, 이 성분을 하나하나 다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PDF를 보고 했을 경우에 간간이 이제 틀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업의 특성상 이제 직접 주시면 이제 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게 이제 오류도 안 나고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베트남 이제 보건부 이제 등록 프로그램의 성분표를 이제 일일이 다 이제 기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구정 때부터 지금 작년 12월 말부터 이제 베트남 보건부 이제 성분표 기입하는 그 좀 오류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아직까지 현재 완벽하게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분을 다시 계속 다시 올리고 또 에러 나서 올리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인허가가 조금 늦춰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전국 프로그램인데 좀 오류가 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좀 오류가 있다라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이제 오류적인 부분이 있는 거는 좀 감수를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서류를 네 가지 이제 준비 네 가지 하면 베트남에서는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에 지사가 수입을 하거나 유통사가 수입하거나 아니면 베트남 로컬 현지 업체가 이제 수입을 뭐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제 현지 업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그 회사 USB 토큰이라고 딱 진짜 USB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온라인상으로 세관이나 세무서, 보험 등의 이제 관공서 온라인 인증에 이제 필요한 토큰이 있고요. 베트남 수입 회사는 우선 한국에서 서류만 있고 사업자 등록 등상에 이제 유통 관련된 라이센스나 뭐 그런 게 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서류를 직접 이제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공중사무소에 이제 서류를 대행하는 그렇게 보통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한국 서류를 받는 편이라서 한국에서 직접 이제 제가 브랜드사가 아니다 보니까 진행을 한 경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좀 저희도 좀 알아봐서 이번에 좀 알아봤는데요. 우선 공중사무소에 영문 위임장을 공증 진행하는 거는 직접 하신다 해도 공증사무소에 안 맡기고 직접 하신다 해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공증사무소에 이제 국문 위임장은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왜 국문 위임장을 제출하느냐는 이제 공증사무소 변호사 분이 이제 영어로 주시면 또 그거를 또 한글로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자료가 이제 추후에 공증사무소 감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국문위임장과 영문위임장을 같이
이제 공증사무소에 이제 공증은 이제 영문이임장만 진행을 하고요. 국문이임장은 이제 공증사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받은 CFS 원본이랑 이제 공증이 완료된 영문이임장을 이제 한국외교부 여권과 내방해서 영사 확인 또 이제 도장을 찍는 그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이제 또 그런 인증을 한 다음에 이제 서류를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증사무소 같은 경우에 대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뭐 서류만 공증사무소에 보내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요. 뭐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문 위임장만 주면 이제 공증사무소에서 내부적으로 한글 위임장을 알아서 작성해 주시는 뭐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뭐 위임장이 대략 한 15만 원, 뭐 CFS 한 10만 원. 그러니까 일반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는 이제 좀 급행이 아닌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무일 기준 이제 주말을 빼고 공휴일 빼고 한 8일에서 10일 정도면 이제 서류 공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행으로 진행 시 이제 급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품을 배를 띄웠는데 빨리 이제 인허가를 진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행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뭐 금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아마 주변에 여러 공증사무소와 이제 가격 비교라던가 기간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업체가 딱히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기왕이면 그래도 베트남의 화장품 공증 서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대응이라던가 속도는 좀 많이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찾아보시면 또 가격 비교를 한다거나 해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베트남에서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CFS를 발급을 받겠죠. 그리고 거의 CFS를 토대로 위임장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임장을 공증하게 되면 이제 우선 뭐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전에 스캔본을 이제 뭐 대행사나 이제 인허가 대행사나 뭐 유통사 쪽에 검토를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임을 해도 되겠다, 뭐 문제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면 이제 시간 낭비라던가 뭐 불필요한 금액 낭비를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그 스캔본을 근데 그 공증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CFS를 받으시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공증을 해서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원본으로 주셔야 가장 좋습니다. 이제 베트남 보건부에서 원본 요청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이 필요하고요. 인허가 자체는 스캔본으로도 가능을 합니다. CF에서 위임장을 한국에서 공증하고 스캔본을 베트남으로 먼저 주시면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는 먼저 이제 인허가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굳이 종이 서류로 이제 안 보내셔도 되긴 되는데 보내시는 이유는 이제 인허가를 하다가 이제 베트남 보건부 담당 심사관이 뭐 스캔본에 뭐 도장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좀 흐릿하다라고 싶을 때 직접 원본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서류도 가급적이면 베트남으로 주시는 게 좀 가장 좋고요. 그 전에 이제 성분표나 뭐 제품 효능력과 관련돼서는 이메일로 먼저 주시면 뭐 공증 스캔본하고 같이 바로 작업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유통업체나 아니면은 대행사에서는 그 서류를 가지고 베트남에서 이제 온라인 계정이나 뭐 그런 거 생성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인허가 사이트는 이제 베트남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보건부에서 이 사이트를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세관 쪽에서 이 인허가 사이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부나 그쪽 인허가는 이제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할 때 그렇게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CFS나 아니면 뭐
그런 위임장이나 그런 거를 파일로 다 등록을 하고요. 수입 회사가 아까 얘기한 USB 토큰으로 이제 접수를 진행을 하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국가 비용을 뭐 납부하라고 나옵니다. 이제 국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50만 동이라고 하는데요. 50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한 2만 한 6천 원 정도의 이제 국가 비용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비용을 납부를 하면 이제 담당 심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이제 이 담당 심사관은 한 6명 정도 돼요. 근데 약간 이제 좀 심사관에 따라서 좀 쉽게 그 검토를 하시는 분이 있고 좀 추가 서류를 좀 많이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추가 서류 그러니까 보충을 하라고 요청이 오면 다시 이제 그걸 넣고 재심사를 한다던가 해서 그 다음에 담당 심사관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 싶으면은 이게 담당 과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담당 과장이 최종 이제 그 승인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담당 과장이 이제 그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인한 서류가 이제 도장 부서로 넘어가서 도장을 찍고 인허가가 이제 온라인으로 되는데 보통 오전에 사인을 하면 오후 때 서류가 도장 찍혀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스캔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좀 인허가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담당 과장이 갑자기 뭐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미팅이 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리로 뭐 도장을 찍는다거나 해서 기간에 대한 문제가 거의 없는 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 담당 과장이 뭐 사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 뭐 며칠에 걸쳐서 계속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베트남 이제 저 보건부 쪽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4월부터 5월 초까지 좀 아예 이제 인허가 서류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담당 과장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제 인수인계 관련으로 한동안 꽤 한동안 인허가 자체가 안 되고 계속 서류만 밀려 있던 상황인데 얼마 전부터 다시 인허가 이제 처리가 돼가지고요. 아마 그때 인허가를 받으시는 한국 회사들은 왜 이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관련돼서 연락을 좀 많이 받았는데 뭐 최종 결정권자의 이제 인수인계로 인해서 좀 늦어졌고요. 아마 새로 오신 과장님이 좀 이런 화장품 쪽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서 좀뭐 평소에 요청하지 않았던 뭐 제품 단상자 파일을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뭐 추가 서류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허가 기관이 이제 보건부 산하, 뭐 식약처의 이제 화장품 부서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다음번에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질문이 좀 많이 주셨는데요. 베트남 의약외품, 뭐 여드름 패치, 생리대 등 인허가 절차를 문의를 주셨어요. 어, 제가 답변을 달았지만 이제 여드름 패치는 화장품과 동일하게 이제 인허가를 받으시면 되고요. 뭐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공산품으로 이제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베트남 화장품 수출할 때 베트남의 인허가 비용과 시간이 궁금하다고 많이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메일도 되게 많이 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차이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행하는 업체별 금액도 다르고 또 일반이냐 급행이냐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제 대략 일반이라고 하면은 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접수를 하는 건데 보통 최소 1개월 이상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급행은
이게 이제 다 업체마다 틀린데 뭐 작게는 뭐 20 몇만 원에서 뭐 최대 100만 원까지도 받는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커미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접수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서류를 그냥 접수를 하고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건데요. 이제 급행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담당자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을 주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부 공무원이나 심사관들한테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줄 테니 이거를 좀 빨리빨리 좀 심의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급행을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고 한 달은 무조건 넘어가고요. 그게 좀 언제가 정확히 몇 개월 후에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뭐 추가 서류 요청도 많이 있고요. 우선 급한 것부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좀 커미션을 받는 부분을 더 빨리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 뭐 일반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급하시다면 이제 급행으로 하시면 되는데 급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를 받고 이제 성분표든 뭐든 이제 베트남에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등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보통은 빠르면 2주나 3주 내에는 이제 인허가가 완료가 되고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뭐 2달, 뭐 3개월, 4개월, 뭐 6개월, 뭐 좀 그렇게 기간이 좀 많이 틀리고요. 이제 베트남 공무원이나 그런 관련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본인들한테 이제 금액적인 이득이 있어야 좀 빨리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좀뭐 서류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려하는 그런 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비용과 시간은 이제 그 담당한 업체마다 좀 틀리고 일반과 급행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일반 급행 금액도 업체마다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수출할 때 제조사에 요청할 서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이제 수출업체는 아니지만 우선 CFS나 이제 성분표 그리고 단상자 파일은 이제 그런 제조사한테만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받은 임상 데이터를 베트남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이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법에 따라서 그런 관련된 설명이나 뭐 자료가 필요할 거고요. 베트남에서는 그런 광고를 하려면은 광고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요. 그런 광고 허가를 맡는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베트남 진출 시 현지 법인의 중요성. 이게 솔직히 이 내용은 정말 오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시간상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한다면 뭐 장점은 이제 현지 법인이라고 하면 본사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사하고 이제 소통이라든지 뭐 그런 응대나 그런 뭐 실제 시장이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단점은 솔직히 비용적인 부분이 좀 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현지 진출해서 현지 법인을 세운다고 하면 우선 한국분이 있어야 될 거고 그분에 대한 뭐 거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베트남어를 해야 되는 이제 통역을 써야 되는 부분, 또 직원들, 뭐 경리든 뭐 마케팅이든 그리고 법인 설립 자체가 비용이 이제 외국 투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뭐 유통을 한다거나 뭘 하려고 하면 또 차량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뭐 회사의 제품이 아주 다양하다라면 뭐 괜찮은데 이제 제품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경우에 이제 직접 현지까지 나올 때 비용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진출을 한다거나 현지에 이제 괜찮은 바이어들한테 맡기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지 진출을 하셔서 잘 되는 케이스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또 좀 철수를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또 그 밑에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베트남 시장에 한국 화장품이 진출할 때 마케팅 방법이라고 하면 솔직히 이제 정답은 없죠. 근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제품들이 베트남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온오프 둘 다 진행하는 게 괜찮습니다. 코로나 때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아예 이제 통제를 좀 심하게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 집에서 아예 나가지를 못했고요. 모든 매장이 다 문을 닫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요즘 이제 베트남 지금 분위기는 뭐 코로나 전 거의 분위기입니다. 마스크는 쓰지만 뭐 그동안 자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시내 나가면 카페에 뭐 바글바글 하고요. 뭐 하노이 저희가 하노이 살고 있는데 하노이 뭐 맥주거리나 그런 데 지나갈 때도 움직이기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전망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둘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베트남이 이제 한국과 다른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뭐 문화도 틀린 부분이 있고요. 또 타겟 이제 베트남의 10대나 한국은 뭐 10대도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고 하는데 베트남은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 구매력이 많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피부 타입이라던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도 좀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색조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좋게 많이 사용하는 색상이 베트남에서는 좀 인기가 없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진행을 해봤을 때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다르게 베트남 틱톡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나이 연령층이 좀 어린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가벼운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그런 색조나 뭐 그런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어린 친구들은 솔직히 피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미백이나 주름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베트남에서도 이제 한 30대나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틱톡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제 공구라든가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는 이제 본인들 뽐내기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의 왕홍처럼 뭐 이런 베트남 인플루언서가 판매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홍보까지만 하고 판매를 하지는 않는 추세고요. 보통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좀 유리한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페이스북에서는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뭐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모든 제품도 사고 정보도 얻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상으로 모든 걸 거의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진출하는 업체나 아니면 한국에서 있더라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거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우선은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쪽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뭐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뭐 뷰티 유튜버들 다 이제 일을 해봤고요.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도 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뷰티 유튜버 쪽이 뭐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뷰티 유튜버들이 이제 한 가지 제품을 뭐 5, 6분, 뭐 10분 뭐 이렇게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뷰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똑똑한 친구들은 이제 약간 1분 이하의 그런 걸로 이제 짧게 영상을 많이 만들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어디가 대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는 게 좋긴 좋고요. 그래서 뭐 제품 그러니까 그 브랜드사의 이제 제품의 뭐 스타일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일 제품을 다른 사업자가 베트남 등록 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네, 완전히 뭐 새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데 이제 또 다른 사업자가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이제 서류를 주면은 뭐 베트남에 있는 유통사가 뭐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완전히 새로 받아야 되고요. 위임을 한다거나 그런 게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증할 때 이제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이제 공증 자체는 이제 위임장만 하면 되고요. CFS와 위임장은 이제 대사관, 그러니까 뭐 한국 이제 외교부 쪽이랑 대사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나머지 서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서류는 CFS와 위임장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엑셀로 된 성분표, 그리고 그냥 제품의 효능 효과. 근데 이제 효능 효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품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저희가 그냥 다 좀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베트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는 정말 간소합니다. 그리고 좀 샘플이 전혀 요청되는 샘플이 절대 없기 때문에 제품 뭐 3개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인허가 등록할 때 이제 그 부분은 솔직히 이제 좀 네이버나 그런 데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제 제품을 샘플로 보낼 때 뭐 DHL이나 뭐 EMS로 보내는데 그거 다 베트남 세관에서 잡히거든요. 아마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베트남에 이제 특송업체, 이제 핸드캐리 업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보내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보통 대다수 이제 어차피 샘플인데라고 생각하셔서 EMS나 DHL로 보냈을 경우 베트남 유통사에서 그 세관에 잡혀 있어서 다시 보내달라라던가 뭐 그런 케이스를 많이 아마 베트남 해보신 그 회사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솔직히 샘플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CFS와 위임장만 뭐 한국 외교부 인증, 베트남 뭐 대사관 인증만 받으면 나머지 거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다음 거 다음 장들. 화장품 신규 기능성 원료 인허가 절차는 우선은 이제 제품을 이제 인허가를 하다가 추가 요청이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요청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넣어보고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러이런 서류를 뭐 제출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맞게 제출하는 게 낫기 때문에 딱히 뭐 절차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인허가대로 그대로 절차를 하고 그 베트남 보건부에서 요청을 하는 서류가 있다면 준비를 하는 게 뭐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뭐 베트남 현지에서 따로 받아야 되는 인증서가 뭐 있다고는 없고요. 그냥 화장품을 그냥 일반적으로 인허가 절차대로 진행하다가 이제 뭐 좀 이런 신원료에 관련된 뭔가 뭐 자료라던가 그런 걸 요청을 하면 제출하고 그런 얘기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밑에 스킨케어 제품 한 개 등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앞쪽 부분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이제 그 제품인데 이게 뭐 마스크팩이 뭐 오이, 뭐 석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킨케어는 묶어서 진행이 아예 어렵고요. 그냥 그람 수만 다른 거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간간히 문의가 들어와요. 이제 제품이 저희 용기가 바뀌었어요. 아니면은 뭐 용기 색상이 바뀌었어요. 용기가 바뀌었어요. 단상자가 이번에 이제 리뉴얼돼서 바뀌었어요. 근데 이름만 바뀌지 않는다면 이름이 안 바뀐다면 용기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단상자 뭐 색상이나 디자인이 바뀌는 거는 다시 인허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수입 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존 제품에서 정말 점 하나가 뭐 찍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뒤에 또 뭐 리뉴얼돼서 뭐 new라던가 뭐 숫자가 붙는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전혀 다른 제품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상자 바뀌는 거 그리고 용기가 뭐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인허가, 그러니까 수입할 때는 인허가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색조 같은 경우에는 뭐 묶어서 진행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심사원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물어봐요. 색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립은 묶어 돼 있는데 다른 제품도 한번 묶어 볼까요? 해서 묶어서 거절이 되면 이제 그걸 다시 분리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비용과 소요 시간, 또 누가 보유 또는 책임의 주체인지, 우선은 수입하는 회사가 책임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한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서 베트남에서 그거를 책임지고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그런 책임의 주체고요. 어, 위임장에 이제 최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년으로 표기를 해서 하면 좋겠죠. 1, 2년이라면 다시 이제 인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좀 5년까지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 비용은 뭐 앞전에 했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들어가는 그런 공증 비용이 있겠네요. 그래서 공증 비용과 또 베트남에서 인허가 받는 그런 비용은 이제 업체별로 상이한데 뭐 비용을 떠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을 많이 줘서 늦게 나오고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비용이 이제 저렴해서 진행을 했는데 인허가가 이제 뭐 안 나오고 계속 뭔가 자료 요청이 온다거나 해서 몇 개월씩 뭐 6, 7개월씩, 8개월씩 안 되는 뭐 그런 회사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조율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허가된 화장품 원료인지 사이트나 방법인데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화장품 이제 원료 성분 베트남 보건부 쪽에서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혹시 이제 따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이제 메일이나 카톡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응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성분이 변경돼서 이제 베트남 뭐 위생허가 인허가를 다시 받는 경우 비용 차이는 성분이 변경된 거는 이제 완전히 성분표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이제 제품인데 뭐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성분이 바뀌었다면은 다시 이제 등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밑에 이제 화장품 성분 규제에 대해서 pH 관련된 거는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알아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슈가 없어서 좀 몰랐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측정을 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그런 걸 하는 뭐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은 뭐 기존 화장품 인허가 순서대로 넣어본 다음에 이제 요청이 오는 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가장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현재 받는 라벨링 제작이 필요한지 그리고 뭐 통관이나 뭐 배송업체 등인데 그래서 라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을 하면 이제 베트남의 현지 수입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수입하는 업체가 이제 라벨을 제작을 해서 붙이는 거고요. 한국에서 뭐 라벨을 붙여서 수출을 한다거나 할 필요는 솔직히 뭐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라벨을 붙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수입하는 베트남 현지 유통사에서 보통은 다 라벨을 제작을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하고요. 당연히 수입하는 회사는 필수로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통관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패킹 리스트나 인보이스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관 업체들이 또 베트남에 이제 화장품 통관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산지 증명서나 그것도 그쪽에 물어보면 가장 좋죠. 요즘은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관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준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목적지까지 배송업체는 베트남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하는 항공과 뭐 해상 업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핸드캐리 특송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식 통관이 아닌 그런 해상 업체나 항공 업체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 업체들을 이렇게 딱 추천드리기에는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그런 게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저희도 이제 유통 일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이제 소개해 드릴 수는 부분은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제 요청하면 뭐 주변 저희 이제 유통사들한테 어느 업체가 잘, 통관 업체가 잘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봐서 이제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베트남 현지에 지사가 없을 경우 제품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어, 한국에서 제품을 보냈는데 베트남에서 그거를 수입해서 책임지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품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핸드캐리 그냥 이제 뭐 보내서 판매를 한다면 제품 등록이 아예 안 되겠지만, 우선은 제품 등록을 하려면 베트남 현지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책임지는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입하는 회사, 베트남 회사가 이제 사업자나 뭐 그런 토큰이나 그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제품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밑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 본인이 아닌 뭐 당사 제품 소개 내용을 뭐 삭제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솔직히 삭제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의 언론사나 뭐 그런 포털 사이트에 이제 문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그렇게 이제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문의는 왔었는데 저희가 알아봐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상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베트남 이제 일반인들이 별로 개의치 않기 때문에 한국 제품들이 이제 이상하게 좀 여러 군데 좀 올라간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하면 뭐 라자다, 쇼피 같은 게 있을 텐데, 이제 라자다, 쇼피에 이제 공식몰을 그 유통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인허가 받은 거라던가 뭐 그런 거를 이제 라자다, 쇼피에 제출을 해서 어, 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뭐 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라자다, 쇼피에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그러니까 공식몰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왜 저런 데에서 팔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쇼피 담당자나 라자다 담당자가 그렇게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이제 회사에서 인허가도 다 갖고 있는데 너도 증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못할 시 그 사이트 내에서 제품 판매를 뭐 막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가능하고요. 한국 본사는 있는데 이제 베트남에 이제 유통사가 따로 없어요. 베트남 유통사가 따로 없는데 뭐 라자다, 쇼피에 올라가 있다 우리 제품이. 아직은 우리는 현지 유통사가 없는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항공이나 해상으로 합법적인 루트가 아닌 뭐 간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 라자다, 쇼피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사에게 우리가 이제 본사고 우리는 아직 베트남에 정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서류도 주고 유통사가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올라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서류나 그런 걸 증빙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한국에 있는 쇼피 지사나 라자다 쪽에서 베트남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니까요. 뭐 그렇게 체크를 하고 하시면 되는데, 포털 사이트나 여러 군데 올라간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에서는 솔직히 좀 소개 내용이나 뭐 제품 판매나 그런 거를 삭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면 CFS와 위임장,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신 뭐 성분표, 또 뭐 그 제품의 이제 효능 효과를 간단히 한두 줄로 쓰는 거 빼고는 특별하게 요청하는 게 없습니다. 뭐, 뭐 분석표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뭐 공증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샘플은 당연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대행이나 인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 하는데, 솔직히 그 샘플 3개, 4개가 대체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어요. 뭐 공무원이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모르겠는데 전혀 이제 필요하지 않고요. 네, 스캔본과 CFS로 위임장을 공증하고 우선 베트남 우편 보내기 전에 더 빨리 진행을 하려면 스캔본으로 이제 주시면 이제 베트남 온라인 사이트에 스캔본을 이제 입력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요. 간간히 이제 심사관들이 원본 서류를 제출을 해라라고 했을 때 이제 종이로 된 이제 서류를 저희가 보건부에 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나라와 다르게 뭐 몇몇 나라는 제품 인허가를 하는 순간 그 수입하는 유통사가 독점이 된다고 하는데 독점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뭐 A라는 뭐 베트남 회사랑 이제 거래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 A라는 회사가 너무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니네랑 이제 그 유통관계를 끊겠다. 우리는 더 다른 회사한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류만 주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안 주면 솔직히 뭐 좀 잘 못 파는 유통사를 관계랑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본품의 미니어처, 뭐 파우치 샘플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보내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본품의 인허가 받았기 때문에 인허가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뭐 부상 증정, 뭐 이밀리 파우치나 그런 거 하는데 베트남에서 수입할 때는 이제 베트남에서는 그런 것도 다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관세나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밀리 파우치 같은 걸 한 10,000개를 받았는데 예전에 저도 몰랐을 때 이제 받았는데 세관 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개당 얼마냐? 그 가격을 책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가격 책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십 원 그렇게 책정하고 세금을 내서 이제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미니어처나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좀 관세나 그런 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에서 좀 물어본 게 좀 있어서 저도 한번 좀 볼게요. 네, 잠시만. 아이고 맞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좀 화면을 좀 제가 좀 많이 켜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한 CFS 영문도 법무법인 공증이 필수, 이제 필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장품협회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위임장은 공증이 필요하지만 CFS는 공증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영사관, 대사관 인증은 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증이 CFS는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네. 그리고 각자 이메일로 자료 전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아마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뭐 보내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뭐 제가 뭐 보내는 거야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베트남 관련된 문의 있으면 저한테 네, 연락 주셔도 제가 최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하고요. 저도 뭐 화장품 인증을 베트남에서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정말 잘 나가는 제품들을 좀 많이 인허가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품에 영어로 묻은 정보가 있는데 베트남어로 반드시 제품에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되는 것은 수입하는 회사가 관련된 라벨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수입하는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수출하는 쪽에서는 따로 뭔가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입하는 회사에서 이제 라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베트남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네. 네, 정샘물 쪽에서 현지 대행사를 통해서 브랜드사를 인허가를 여러 유통사에게 유통하거나 그럴 때 현지 법인을 꼭 설립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죠. 네, 여러 유통사한테 그 본사에서 그런 CFS나 위임장만 하면 베트남에 있는 유통사나 수입하는 회사가 알아서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본사 차원에서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토너를 대용량, 소용량 두 가지로 제작했는데
상품명에 미니라고 붙는다고 하면 우선은 본품과 똑같은데 용량만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요. 미니라고 붙는다고 하면 우선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본품 뒤에 미니가 붙는다면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세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두 개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한국 쪽에선 솔직히 뒤에 미니가 붙으면 당연히 이제 같은 제품이려니 하겠지만 어차피 베트남은 이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미니라고 해도 이름이 틀리다라는 태클을 많이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로 받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알려준 사이트는 베트남을 사용하나요? 어떤 사이트를 말씀하시지? 좀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놓쳐가지고요. 그거는 따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성분은 그대로인데 함량이라고 하면 뭐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함량이라도 우선 무조건 변동이 있다면 다시 받는 게 솔직히 제일 낫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함량 변동이 있는데 성분이 그대로라면 뭐 수출할 때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뭐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변동이 있다면 무조건 새로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는 게 좀 낫다고 하고요. 인허가 접수할 때는 용량을 각각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50ml다, 100ml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용량하고 상관없이 제품명으로 등록을 하면 한 제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에 법인이 없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법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 그러니까 한국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베트남 회사나 아니면 그런 유통사들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베트남 현지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의 유통 관련된 문항이 있으면 한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굳이 베트남의 지사를 네, 안내도 되는데 이제 뭐 우리 회사는 좀 공격적으로 좀 뭔가를 해보고 직접 유통망도 다 발굴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뭐 법인을 이제 설립할 수 있겠죠. 근데 법인 없어도 인허가는 수입하는 회사에서 현지 회사나 한국 뭐 나가 있는 베트남 현지 한국 유통사나 그런 쪽에서 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되게 좀 많이 늦었네. 시장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뒤에 있는 이지연 네, 네, 강사님이 좀 해주실 건데 뭐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거가 제품 등록 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라면 화장품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는 이제 의료 용어를 쓰면 이거를 이제 화장품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잖아요, 베트남은. 그래서 이제 뭐 메디컬적인 게 들어간다면 이제 화장품 인허가가 반려가 될 수 있어요. 뭐 좀 뭐 닥터라든가 뭐 그러니까 약간 병원 느낌이나 의료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안 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품인데도 이제 이름상으로 이거는 약간 의료 쪽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아무래도 이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저희한테만 문의를 좀 주시면 저희가 뭐 담당 공무원이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보건부 담당 공무원들이랑 이제 인허가를 좀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검토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물어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경제 현황상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비싼 경우가 안 팔립니다. 예전에 이제 되게 좋은 한국에서 유명한 마스크팩을 베트남에 굉장히 유명한 한 800만 팔로워의 젊은 연예인을 고용해서 했었는데 그런 젊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구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마스크팩이 비싼 경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제 저렴한 마스크팩이 베트남에서 많이 팔리고요. 좀 비싼 마스크팩이라면은 뭐 홍보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베트남 상류층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뭐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명품을
글로벌 명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너무 비싼 기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제품이라면 해볼 만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제품 위생허가는 어느 시점에 요즘은 베트남도 인허가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유통상들이 이제 베트남 내에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많이 끊다 보니까 이제 세금 계산서가 이제 인허가가 없다면 이제 세금 계산 공식적으로 이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트남에 좀 반응이 있고 제품이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베트남 수입사가 독점에 대해서 독점으로 이제 써서 했는데 아마 그 업체가 아마 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나 봐요. 독점을 무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무시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서류만 주면 베트남에 뭐 A라는 회사가 위임장에 독점이라고 썼는데 그 회사가 되게 못하고 좀 안 맞을 경우에 B라는 회사가 더 잘한다라고 하면 뭐 A라는 회사의 독점을 무시하고 B한테 줄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 서류만 주면 B는 이제 수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A라는 회사가 이제 B라는 회사한테 좀 태클을 걸 수가 있겠죠. 한국과 별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독점으로 이익을 줬는데 다른 회사랑 뭔가 유통을 할 경우에 그 회사한테 현재 이런 회사한테 독점을 줬는데 좀 잘 얘기해서 둘이 풀어보는 게 낫죠. 근데 한국에서는 서류만 주면 수입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독점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칼자루는 한국이 쥐고 있다고